주세요. 야, 그리고 다른 또 웃긴 게 있거든? 응. 그냥 잘 좀 찾고 있거든, 잠깐만. 자, 17페이지 펴세요. 29페이지. 공탄이 낙연을 들어온다. 자, 봐. 사망오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주나라가 200년 동안 중국 잘 다스리다가 견융이라는 오랑캐 침입으로 동쪽으로 쑥 옮기죠. 이 시기부터를 동주시대라고도 부르지만 그렇게 잘 안 부르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많이 부른다고 그랬죠. 이 시기는 주 왕실이 오랑캐 침략으로 수도를 뺏긴 다음에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힘도 많이 없던 시대예요. 오히려 주 왕실이 제후로 임명한 여러 나라들이 훨씬 더 힘이 세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란 말이에요. 앞에 300년을 공자의 역사책 춘추 이름 따서 춘추 시대라고 하고 빨리 와. 뒤에 200년을 빨리 와. 뒤에 200년을 전국책이란 역사책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춘추 전국시대 때는 주왕실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주왕실의 권위를 대신하는데 춘추 시대 300년 동안 강국이었던 5나라를 춘추 5패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요때까지만 해도 아직 주왕실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후도 대부도 다 주왕실이 임명해 준 거니까 그 권위를 기본적으로 존중했어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도 남의 나라 다 멸망을 안 시키고 자, 한번 본때를 보여주듯이 혼내준 다음에 다시 이제 군대를 물리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주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오랑캐를 무찌른다. 존왕 양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다가 춘추시대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하극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예. 자, 뭐 대표적으로 춘추 5패 중에 한 나라였던 이 진나라에서 한씨, 위씨, 조씨, 대부 가문 세 가문이 그 자기를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해줬던 그 제후국 가문이었던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셋으로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주나라에서 처음에 인정을 안 하다가 한씨, 위씨, 조씨가 너무 힘도 세고 군사도 많아서 주왕실을 위협하니까 이거를 주나라에서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요 시대부터를 200년을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전국시대 때는 약한 자는 고깃 덩어리가 되고 강한 자는 먹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죠. 자, 춘추시대 제나라 얘기하다가 저번에 마쳤거든요. 제나라는 여기 지도 보세요. 지도 21페이지 보면은 여기 산동반도, 지금 우리 한반도랑 가장 가까이 튀어나와 있는 중국 이 반도 있죠. 산동반도로 이제 흘러나가는 제수라는 강이 있어요. 이 제수라는 강의 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제라는 나라 이름이 붙었고, 제나라 시조가 혹시 누구라 그랬죠? 낚시 잘하는 사람. 예, 강태공이 제나라 시조라 그랬죠? 예, 강씨의 제나라였어요. 자, 제나라 그 14대 임금으로 희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 제나라 희공. 왕이 아니라 지금 공이죠? 공은 왕 아래 뭐예요? 제후죠, 제후. 왕이 임명한 제후. 그죠? 예. 제희공, 자식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제아. 예.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17페이지에. 제희공, 쓰세요. 쓰면서 들으세요, 쓰면서.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제아. 제나라 아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이 규. 셋째 아들이 소백. 딸들 여럿 있는데, 딸 하나만 쓸게요. 문강이란 딸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희공의 동생으로 이중년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중년의 아들이 공손무지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제희공이 죽어요. 자, 근데 죽기 전에 자기 동생이었던 이중년을 워낙 예뻐했거든요. 근데 그 이중년이 자기 형보다 먼저 죽으면서
이중년의 아들이었던 공손무지를 제희공이 되게 이뻐했어요. 자기 아들들 못지않게 이뻐했다고, 조카를. 네. 자, 그래서 심지어는 제희공이 이런 얘기도 지나가다가 해요. 내가 죽으면 왕자리를 이 무지가 이어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 아들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서 야, 빡치겠죠.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무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그러다가 희공이 죽어요. 당연히 왕자리는 큰아들 제한테 가는데 이 사람이 제 양공이에요. 제가 양 왕제면은 이름 바뀌어요. 제 나라의 양은 이제 죽어서 다른 신하들이 바치는 시호고 공은 제후를 뜻하는 그 공이에요. 자, 이 제양공은 폭군이었어요. 네, 어떤 폭군이었냐면 일단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여동생이었던 문강이랑 뜨뜨르뜨한 관계였어요. 자, 그렇고 그런 관계였어요. 자기 여동생이 여자친구였어요. 어, 어때요? 좀 참 또라이. 이게 또라이 말 잘했다. 여동생이랑 이렇게 사귀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아주 진한 사이였어요, 아주. 자, 그런데 이 여동생이 노나라 환공한테 시집을 가요. 제 나라 공주니까 노나라 군주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친이 떠났죠. 근데 떠내고 보내고 싶어서 떠내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었겠죠. 예. 그런 관계였어요. 예. 진짜 노화를 죽인다 지금. 그리고 문강이랑 노환공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나중에 노장공이 돼요. 야,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제 양공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정치를 잘 못해요. 정치도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임금이 원래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오로지 술, 여자, 사냥 다니는 거, 이런 것만 해요. 네. 자, 그러다가, 그, 제 양공 밑에 연칭, 관지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연칭과 관지보가, 음, 어, 여기 제나라 수도가 임치라는 곳인데 수도 밖에 저 멀리 저 국경지대로 국경을 수비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직장이 수도에서 저기 저 시골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친 관지보 입장에서는 수도에 있고 싶겠어요? 시골에 있고 싶겠어요? 수도에 있고 싶겠죠? 그래서 연친과 관지보가 떠나면서 제 양공한테 물어봐요. 우리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물어봤는데 제 양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5위. 5위가 지금 이제 아사가서 오이. 오이라고도 하고 어디선 참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이랑 참외를 뜻하는 중국 한자가 과라고 해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오이든 참외든 이게 지금 열매가 지금 다 맺어가지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에 또 익어가지고 수확할 때쯤 되면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통상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1년 후면 부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양공이 술 처먹고 노느라고 그쵸. 1년 지나고 나서 연친 관시보 부르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얘네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원망이 쌓였겠죠. 그래서 연친과 관지보가 아씨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평소에 임금 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제희공 동생의 아들 누구? 공손 무지를 찾아간다. 자, 그러고서는 역적 모의를 해요. 이 양공을 안 그래도 민심도 떠났기 때문에 양공을 이제 쿠데타, 양공을 밀어내기 위한 자 그렇게 해서 연친과 관지부가 공손무지를 찾아가서 요렇게 잘 꾸며가지고 그 공손무지가 데리고 있는 사병이랑 합쳐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제 양공이 이제 사냥을 나가요. 또 이제 놀러 사냥을 나갔는데 이 임금님이니까 신발을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사냥 나갈 때 왔다 갔다 하는 신발들이 또 있겠죠. 응. 그래서 제 양궁의 신발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도인비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노비. 예. 그러니까 하인. 예. 이 도인비는 신발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 양궁이 사냥할 때 신을 신발을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죽겠다. 자, 노비가 임금님의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꼭 잘리죠. 이거는 중죄죠, 중죄. 예. 17페이지야. 자, 그래서 이 도인비가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제 양궁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 양궁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 자, 채찍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야, 옷 벗어. 자, 그 다음에 등을 채찍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등짝 채찍질. 몇 대 때렸을 것 같아요? 나. 100대. 또, 500. 50 1000 다운. 100. 500 다운. 300. 얘기해봐. 66. 66 업. 300. 300대 때렸어요. 와. 자, 채찍으로 10대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혼수 상태인데 300대를 때린 거예요. 와인은 자, 그래서 막 진짜 뭐 뼈가 보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가 됐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야. 자, 그래서 도인비가 이렇게 맞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연칭이랑 관지부, 공손무지가 이끄는 군대가 양공이 사냥하는 사냥터를 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공이 그 임금이 사냥 나가면 임금 머물 수 있는 숙소가 그 근처에 보통 있거든요. 그 임금 머무는 행궁, 그 숙소에 숨었어요. 자, 연친 관지부가 도인비를 찾아가서 야, 제양공 어딨어? 자, 그랬더니 도인비가 제양공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제양공 들어간 숙소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자, 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회계사예요. 시간이 언제예요? 2시야, 2시. 예.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쪽 얘기를 해요. 완전 반대 방향 쪽으로 갔다 그래, 제양공이. 그러니까 도인비가 뭘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제가 어. 채찍에서 또 맞을까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모시는 임금님이잖아요. 그죠? 나 착하네. 그죠? 착한 거죠. 충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있을 건데. 그치?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다른 데 갔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연칭이랑 관지부가 촉이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기 행궁에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랬더니 도인비가 자기 옷을 벗어 등을 보여줬어요. 그때 연칭 관지부가 맞아가지고 원망이 크구나 해가지고 도인비를 믿게 됐죠. 그래서 연친 관지부 공손무지가 이끄는 군대가 완전히 정반대로 양공을 잡으러 가요. 근데 가봤더니 양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재빨리 군대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행궁을 덮쳤어요. 덮쳤더니 도인비가 그 행궁 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수십 명의 그 환관, 궁녀들까지 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연친 관지부 공손무지의 군대랑 맞서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숫자가 워낙 부족했고 여자 막 넷이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목숨을 잃었죠. 자, 이런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자, 그리고 제 양공은 그, 자, 이렇게 결국은 행궁에 있는 그 깊은 방 안에 혼자 숨었어요. 자, 숨었는데 이제 공손무지랑 연친 관지보 군대가 막 방을 뒤지다가 방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자, 막 뒤지는데 없어요, 제 양궁이. 자, 근데 도인비가 아까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신발을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300대를 맞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양궁은 신발을 한쪽을 안 신고 있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좀 촉이 좋았던 그 연친과 관지보가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방문 아래 이렇게 이름들 다 이렇게 둘러봐요.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쪽 발만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 발은 맨발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문 뒤에.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어요. 예, 제 양공이 잡혔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폭군 양공이 죽고 공손무지가 임금이 됐어요. 또 왔나요? 더막장. 왕 임금 되자마자 술, 여자 이거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임금 된 지 2달 만에 제 나라 사람들이 공손무지를 쫓아내서 죽여버려요. 자, 그, 이제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후보군이 문강은 여자니까 규 아니면 소백이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양공이 평소에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왕자들이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규는 옆에 노나라의 인질처럼 보내놨었고 소백은 거나라의 인질로 보내놨었단 말이에요. 뭔데? 둘 다 멀지 않아요. 네, 멀지 않은데 거나라가 더 가까웠어요. 노나라가 더 멀고. 자, 지금 양공에 이어서 공손무지까지 죽었죠. 군주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도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임금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나라에 있던 규와 거나라에 있던 소백이 이제 레이스를 벌여요. 둘 다 빨리 제 나라 수도로 돌아와야지 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규는 평소에 규를 가르치던 조용해. 규를 가르치던 스승님이 관중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기 때문에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겠죠? 소백을 가르치는 스승은 포수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관중과 포수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맞아요. 포수가는 집이 아주 아주 부자였고, 관중은 아주 아주 가난했어요. 자, 그래서 그 관중은 항상 배를 굽는 일도 많았고, 이랬는데, 포수가가 항상 관중 먹을 거를 챙겨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공을 세워도 이제 포수가가 자기 공 얘기는 안 하고 항상 관중이 공 세운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중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을 잘 썼으면 한다 하면서 관중을 항상 좋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포수가였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관중은 규라는 왕자를 섬기게 됐고 포수가는 소백이라는 왕자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금 자리를 놓고 두 왕자가 경쟁을 벌이게 됐죠. 자, 거나라가 더 가까워서 자, 소백이 제 나라 수도로 먼저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소백은 그 양공 무지가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달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관중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다가 소백이 먼저 제 나라 수도로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중이 소백이 돌아올 만한 그 길에 혼자 말을 타고 빨리 달려 앞질러 갔어요. 그리고는 잠복해 있다가 소백이 지나갈 때쯤 돼가지고 소백이 마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 소백의 마차 지나가는 곳 길목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소백을 보고는 관중이 활을 쏴서 소백을 죽여요. 맞췄어요. 자, 소백의 허리춤에 화살이 날라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백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을 맞고 뒤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백이 쓰러지는 걸 본 관중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다시 노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규한테 자, 지금 소백이 제가 쏜 화살을 맞고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좀 천천히 제 나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와 관중이 천천히 노나라에서 제 나라로 돌아갔는데 제 나라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경에서 수비대가 막는 거예요. 자, 이미 소백이 제 나라 돌아와서 뭐가 됐어요? 임금이 된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소백은 화살을 맞긴 맞았는데 허리에 차고 있던 쇠로 만든 허리띠에 그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암살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소백이 죽은 연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백은 자기 형을 앞지르고 임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제 나라의 16대 임금, 제 나라 환공이에요, 환공. 자, 이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형, 노나라에 있는 규를 제거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규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규가 노나라에 부탁을 해서 군대를 빌려요. 그 다음에 규와 관중이 군대를 이끌고 제 나라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국력은 제 나라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자, 전투에서 이 제환공의 군대가 노나라의 규의 군대를 무찌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 나라 환공이 노나라에게 자, 규를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나라 입장에서는 힘센 제 나라 심기를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규를 어떻게 했을까요? 노나라에서 죽여버려요. 그럼 규를 모시던 관중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황공 옆에 있던 포수가가 관중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자, 제 나라 한 나라 정도 다스릴 정도면은 나 포수가 정도는 되지만 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정벌하고 중국을 이끄는 최강국이 되려면 관중이란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포수가가 이제 막 이 당국하게 황공을 설득을 해가지고 관중을 죽이지 않고 제 나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공은 이제 밧줄에 묵혀놓은 관중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면서 이 관중을 자기 신하로 만들어요. 이때부터 황공은 이 관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 나라를 중국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관중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누가 있어서죠? 포수가가 있어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대 사람 간에 아주 정말 진실된 우정을 이렇게 불러요.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해가지고 관포지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관표지교. 관포지교. 자, 당시 그 노나라가 힘이 약하다 그랬죠? 그죠? 제 나라보다. 이제 그 희공의 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 제아, 규, 소백, 여동생 문강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문강이 제 양공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그랬죠? 그쵸? 아직 제 양공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강이 노환공한테 시집을 갔다 그랬죠? 기억나죠? 자, 노나라 시집을 갔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노환공이랑 문강이 제 나라를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 양공을 만났어요. 자, 오빠이면서 옛 남친을 만난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참 당황스러워.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근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 꺄 했죠. 이제 또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눠요. 노환공 몰래 이 문강이랑 제 양공이 아주 불타는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죠. 예. 근데 노환공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이 그 제나라 군주랑 오빠 여동생 사이인데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많이 나빴겠죠. 자, 많이 나쁜 상황에서 아씨 어떡하지? 제 나라 근데 센 나라긴 한데 기분이 나쁜 상태였는데 제 양공이 노환공이 눈치챈 걸 또 알아요. 저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술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노환공한테 술을 엄청 먹여요. 자, 그쵸. 사람이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죠. 예. 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그 제 양공이 자기 아들이었던 팽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예. 힘센 이 팽생한테 시켜요. 전 팽춘 줄 알았어. 예. 자, 넘어진 노환공을 부축해주는 척을 하면서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팽생이 힘이 셌기 때문에 술 취한 노환공을 부축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으악!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갈비뼈가. 다 다다닥 부서졌죠? 갈비뼈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그 날카로운 그 뼈가 폐를 지금 찌르게 되죠. 장기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노환공이 즉사를 해요. 자, 그리고 문강은 노나라로 돌아가는데 노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군주가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노장공이
이제 제나라 하면 이를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제황공이 군주가 됐죠. 그쵸? 자, 근데 제나라가 너무너무 힘이 센 나라였고 관중이라는 또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노나라 땅을 계속 차지하고 빼앗는 거예요. 노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었겠죠. 자, 그래서 당시 그 제나라랑 노나라가 국경에서 또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 이제 제나라가 또 많은 노나라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경을 어디로 정할 건지에 대한 또 협상을 노나라와 제나라 군주가 만나가지고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노나라 장궁에 부하였던 이 조말이란 사람이 갑자기 그 술자리였는데 제환공, 제나라 군주죠? 제환공을 덮쳐요. 덮친 다음에 칼로 제환공의 목을 들이대요. 자, 이러면서 지금 강한 나라 제나라가 우리 노나라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나라 땅을 돌려달라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협박이죠, 협박. 이랬더니 제환공이 협박에 이제 목숨을 잃을 위기였는데도 처음에는 땅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옆에 있던 관중이 눈짓을 보내가지고 그 땅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환공이 그 자객에게 노나라 땅을 돌려주겠다 하고 풀려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통 이런 결말이 나고 나면 목숨을 부지했으면 제나라가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노나라를? 보통은 안 내버려 두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제황공이 화가 나서 노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관중이 진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자, 저거 노나라 사람들 원망이 가득 찬 땅인데 저 땅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제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돌려줍시다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춘추시대의 모습이에요. 춘추시대 때는 아직 주 왕실이 정해둔 질서를 존중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을 차지했더라도 다른 나라들 눈치나 주왕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존중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강한 나라가 남의 나라 차지해도 그 땅을 돌려주는 사례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말의 위협으로 제나라 황공이 노나라에게 땅을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땅을 돌려준 대가가 되게 컸어요. 제나라는 괜찮은 나라다. 남의 나라를 치긴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나라의 땅을 돌려주고 주왕실의 권위를 존중하구나. 자, 그래서 이걸 인정받아가지고 여러 제후들이 제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추켜 세워요. 그러면서 제나라 이끌었던 군주가 환공이었죠. 이 군주를 이렇게 불러요. 패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적? 패자. 참. 패배한 자가 아니라 패라고 하는 거는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영이가 수학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국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자, 김진영은 4학년 수학을 제패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제패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거를 정복하다, 제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압선다. 네. 자, 이때부터 제황공이 여러 제후들한테 패자로 추대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아직 주나라 시절에는 그 주나라 왕실에서 여러 제후들을 불렀다 그랬죠. 그걸 조회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도 내리고 차라리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그걸 주왕실이 못하고 이제는 제나라의 이 황공이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제나라 황공이 여러 제후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를 회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맹. 자, 제나라 황공은 50년 넘게 임금을 해요. 근데 그 50년 넘는 그 임금 노릇하는 동안 관중이 40년 넘게 살면서 제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관중이 죽어요. 수명이 다 돼서. 자, 관중이 죽고 포수가도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없고 제황공 주변에서 간신들만 남았어요. 여가, 수초 이런 사람들. 자, 수초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다 배신하고 가족 다 버리고 제 나라 황공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제 나라 황공한테 사바사바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 나라를 판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하죠. 이 매국노였어요. 여가란 사람은 요리를 잘했던 요리사예요. 자, 근데 요리를 하다가 맛있는 요리를 제 황공한테 바치는데, 자, 요리라고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한 번 먹으면 맛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먹으면 어때요? 네. 질리죠? 그래서 이 황공한테 요리를 잘 대접했는데, 어느 날 황공이 조금 이제 음식을 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저 황공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리 제발. 자, 예전에는 좀 원시적인 사회여서 그 부모님 아프시면은 효자들이 자기 허벅지 살을 막 베어가지고 이렇게 먹이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네. 또 나올 건데. 자, 근데 여가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요. What the 그 다음에 제황공한테 바친 거예요. 자, 제황공이 그걸 먹고 나서 이거 무슨 요리야?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제 아들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 제황공이 그걸 먹고 예, 이제 잠깐 멍했다 그래요. 예. 자, 근데 암튼 이 여가가 충성을 보이느라고 자기 아들까지 바친 걸 보고 아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넘어갔다 그래.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신하들이 이거 진짜 진심으로 나온 충성이에요? 아니죠. 진짜 말 그대로 보이기 위한 충성 아니에요. 누가 더 충성하는지 경쟁하기 위한 차원에서 막 이런 짓들을 하는 건데 제황공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제황공 여러 아들들이 또 왕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여가랑 수초가 각 왕자 편에 붙어가지고 이 제나라에서 내분이 벌어진 거예요. 자, 결국은 여가랑 수초는 그 내전 과정에서 모두 제거가 되고 예. 자, 황공의 아들이 이제 새로 제나라의 군주가 되는데 그러는 동안 제나라 황공 그 중국을 주름잡았던 잘 나가던 제나라의 황공 그 군주가 아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바로 못 치러요. 그리고 며칠 동안 방치가 됐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7일 동안 방치가 돼요. 그래서 내분이 끝나고 나서 제나라 황공을 시체를 좀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 제나라 황공 시체에 뭐가 그득했다 그래요? 구더기? 그쵸. 사람 시체가 썩으면 파리들이 와서 알을 낳죠. 그러면서 그 파리 알들이 그 부화하면서 그 새끼 유충들이 구더기라고 하잖아요. 하얗거든요. 그 하얀 구더기가 시체 썩은 걸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황공은 살아있을 때는 패자로서 잘 나갔지만 자식 농사를 잘못 짓고 간신들을 많이 쓴 결과 죽어서 구더기 덩어리가 됐다. 자, 제황공이 이제 죽고 나서 제 나라는 많이 쇠퇴하고요.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진나라예요, 진나라. 자, 이 진이라는 거는 그 진수라는 강에서 유래한 그 나라 이름인데 진나라 그 헌공이란 군주가 있었어요. 헌공. 큰 아들이 신생, 중. 둘째 아들이 중이, 중. 셋째 아들이 이오. 요거는 그것들이 태가 막내 아들이 해제. 이용이 있었어. 해. 해제? 해지만 색깔이 다 그렇죠. 왜 색깔이 다를까요? 딸이라서 엄마가 달라요. 중. 신생, 중이, 이오는 예, 그 여기 제나라 희공의 딸이었던 문강의 언니 선강의 아들들이거든요. 예, 제 선강의 아들인데 해제는 진나라가 정나라라고 오랑캐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 정나라 여자 여희라는 여자를 잡아와서 그 여희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해제예요. 자, 헌공이 나중에 얻은 부인 이 여희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여희와의 사이에서 마침 또 해제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희는 자기 아들 해제한테 임금 자리가 돌아오길 원했겠죠? 자, 그러려고 보니까 헌공의 아들 셋이 완전 걸림돌인 거예요. 얘네 셋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희가 하루는 신생을 찾아가요. 신생은 태자죠, 태자. 태자 신생을 찾아간 다음에 따로 산 아래에서 좀 만나자 그래요. 자, 근데 이 여희가 신생을 이제 1대1로 만나는데 만나러 갈 때 자기 그 머리카락에다가 꿀을 발라요. 응? 이거지? 뭐를 발랐다고? 네. 꿀을 바른단 말이에요. 자, 머리에 꿀을 바르면, 그리고 산 아래면, 뭐가 많이 꼬일까요? 그쵸. 벌들이 막 날라왔단 말이에요. 벌이 막 그 여희 머리 위에 올라오니까 신생 입장에서는 법적인 엄마죠. 그러니까 새엄마잖아요, 여희가. 새엄마 머리 위에 막 벌이 막 날라드니까 신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벌을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저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누가 봤을까요? 아빠? 진헌. 진헌공이 봐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다음에 여희가 헌공한테 달려들어서 품속에 안긴 다음에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신생이 때려요. 태자 신생이 자기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좀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헌공은 이걸 듣고 어땠을까요? 내 아들놈이 내 부인을 건드린 거예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헌공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신생한테 사람을 보내서 물었는데 신생의 대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을 얘기. 사실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 신생이 효자였거든요. 자기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여희가 곤란에 처해질 거고 여희가 곤란에 처해지게 되면 여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가슴 아플 테니까 내가 죽고 말자. 자살해요. 이게 뭔? 와. 뭐야? 장난이잖아. 자, 이제 남은 건 누구랑 누구예요? 중이랑 이호가 남았죠? 근데 헌공이 여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이랑 이호는 진나라에서 발붙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나라 바깥으로 도망을 가요. 중이는 여러 나라를 방황하다가 그 제나라라는 곳에 정착을 잠깐 하게 되고 이호는 이 진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진나라에 정착을 해요. 자, 근데 중이가 이제 그 진나라를 나와가지고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쫓겨다니는데 이 해제가 실제로 왕이 돼요. 그 몇점 진원공이 죽고 나서. 근데 여희와 해제가 이 중이랑 이호를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격병을 피해가지고 여러 나라 막 돌아다니는데 자, 도망 나온 왕자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막 그 구걸하고 남의 나라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되게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이가 그래도 성격이 좋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자, 중이가 계속 오랫동안 방랑을 하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중이 옆에 점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10명이 채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중이를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충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자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계자추예요. 네. 자, 어느 날은 중이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농부들한테 그 밥을 좀 달라 그랬는데 자, 그 이렇게 그릇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농부들한테. 그래서 그릇을 받아왔는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 많이 줬구나 해가지고 그 농부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까지 하고 그릇을 가져와서 열어봤어요, 포장을. 그랬더니 그릇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흙이 담겨 있었어요, 흙이.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거죠. 흙이나 퍼먹어라.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쫄쫄 굶고 며칠을 더 가는데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굶어가지고. 자, 그래서 계자추가 이 중이도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자기 군주인 중이를 먹이려고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요. 그 다음에 불에 구워가지고 이걸 고기처럼 해서 이 중이한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중이가 맛있게 먹고 나서 이거 누구 어떤 고기냐 했더니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를 베었다는. 그만큼 충신이었다. 그래서 중이가 제 나라도 갔다가 위나라도 갔다가 노나라도 갔다가 여러 나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진나라 안에서 해제가 쿠데타로 무너지고 이호가 자기 동생 이호가 진나라에서 돌아와가지고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호가 죽고 이호의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그 임금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임금 자리가 비었어요. 중이? 그래서 이 중이가 19년 만에 진나라로 돌아와요. 자, 43세에 떠나가지고 19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을까요? 62세. 62세가 됐어요. 자, 62세가 돼가지고 진나라 돌아와서 마침내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진나라 문공이에요. 누구라고요? 문공. 자, 진나라 문공은 임금 되자마자 자기 도왔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챙기고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졌어요. 누굴 까먹었을까요? 계자추? 계자추를 까먹은 거예요. 자, 계자추는 문공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한 분이 홀어머니가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연락이랑 발길을 다 끊고 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진문공이 어느 날 열심히 정치를 하다가 문득 누가 떠올랐을까요? 계자추가 떠올라요. 계자추를 행방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산에 들어가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른 그 계자추를 데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계자추가 문공의 부름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응하지 않은단 말이에요. 삐진 거죠. 자, 그래서 계자추가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을 여러 번 보냈는데도 계자추가 끝내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문공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강제로 끌고 오자? 강제로 끌고 오자,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머니 인질로 잡자? 아니. 앞으로 들어가네. 자,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산에 불을 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불 지르면 나오겠지. 해가지고, 네, 산에 네,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계자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불타 죽는단 말이에요. 어. 자,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자추가 이 산에 나오지 않고 불타 죽으면서 이 문공이 크게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계자추를 기려서 이날만큼은 계자추가 타 죽었으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의 기원이 됐다? 차가운 음식 먹는 절기? 한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음력 4월 4일. 한식의 절기가 됐다. 자, 제환공이 뒤를 이어서 진문공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패자가 돼요. 그래서 진문공이 여러 제후들을 불러서 회맹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나라는 한동안 잘 나가다가, 자, 진나라가 제후국이죠. 제후가 임명하는 게 대부들이죠. 그쵸? 진나라가 임명했던 여러 대부들 중에서 6대부국이 있었는데, 한씨, 위씨, 조씨. 자기들이 받은 땅 이름을 성으로 한 거예요. 범씨, 겁내요. 중앙씨, 지씨. 지씨. 자, 이렇게 6대부 가문이 제일 땅도 많이 받고 힘이 센 가문이었는데, 진나라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네 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 그 제후의 힘은 약해지고 이 대부 6가문의 힘이 세져요. 자, 이 한씨, 위씨, 조씨, 지씨가 힘을 합쳐서 범씨랑 중앙씨를 무너뜨리고 땅을 나눠가지고 지씨가 제일 힘이 셌거든요. 지씨가 나머지 나라, 뭐 조씨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조씨가 위씨랑 한씨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씨를 역공을 해요. 자, 그래서 진나라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요 세 가문이 더 힘이 강해졌고 결국은 진나라 제후를 뒤집어 엎고 한위조가 진나라 땅을 셋으로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맞짱 들어갈까요? 네. 자,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극상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 힘이 약한 주나라 왕실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주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위조가 군대가 많아지고 주왕실을 위협해 오니까 주왕실에서 한위조가 쿠데타 일으킨 거를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요 시기 이후부터를 이제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전국시대라고 부른다. 자, 제나라, 진나라의 뒤를 이어서 춘추시대의 또 다른 패자가 된 나라가 초나라예요. 무슨 나라? 초나라. 그 뒤를 이어서 오나라, 월나라가 있는데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는 장강 남쪽에 있었어요. 강남에. 자, 장강 남쪽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인들한테는 오랑캐들의 땅이었어요. 황하 문명권이 아니라 완전히 중국인들과는 다른 오랑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고 그 강수량이 풍부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다만 문화적으로만 그 황하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황하 주변에 있는 제나라, 진나라는 주나라 왕실이 임명해준 대로 제후 칭호를 그대로 쓰고 있죠. 왕을 칭하지 않고 뭘 칭하고 있어요? 환, 공, 문, 공. 자, 제후를 칭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는 어때요? 뭘 칭하고 있어요? 왕을 칭하고 있죠. 이거 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나라 왕이랑 맘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제나라, 진나라 같은 나라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초나라는 왕족의 성씨가 미성이에요. 그리고 이 미성을 받은 초나라 왕족이 웅이라는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미성의 웅씨였어요. 자, 요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성과 씨 얘기했죠? 네.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혈연, 블러드를 얘기했고 그 성씨들이 다스리는 땅 이름을 따가지고 또 다른 두 번째 성으로 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씨였죠. 웅씨. 네. 자, 초나라에는 이 왕족 미성과 웅씨 말고도 여러 귀족들이 많았는데 불씨, 경씨, 소씨, 투씨, 항씨. 자, 이런 가문들이 귀족 가문이었어요. 근데 귀족 가문들 권력이 워낙 셌어요. 그래서 왕족이 힘을 잘 못 펴는 상황이었어요. 귀족들 눈치 보느라고. 네. 자, 그런 와중에 왕이 된 사람이 초나라 장왕이었어요. 초장왕. 누구라고요? 조정. 초장왕. 조정. 조정. 자, 초나라 장왕은 왕이 된 다음에 3년 동안 술 먹고 놀기만 했어요. 맨날 술 먹고 놀고 여자만 만나고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신하들한테 입을 꼭 닫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완전히 폭군이죠? 그렇게 3년 동안은 놀고 먹는데 오종이란 신하가 상황을 찾아와요. 그 다음에 수수께끼를 하나 나겠다 그래요. 뭘 냈다고요? 수수께끼.
뭐 바른 말하면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수수께끼를 낸다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임금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기네. 자, 그랬더니 장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을 쥐거라. 야,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3년 동안 날지도 않았으니까 한 번 날면 저 하늘 끝까지 날 거고 힘을 아꼈으니까 한 번 울면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울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다음에 또 술 먹고 놀았다 그래. 자, 수수께끼죠. 진짜 이상하죠. 자, 그런 다음에 보다 못한 죄송해요. 오종이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 적었다. 오종이 아니라 오거라는 시네. 오거. 네. 오거. 네. 수수께끼 낸 사람이에요. 토종이란 신하가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장왕한테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자, 신지원이야. 그거는 수수께끼였죠. 자, 소종의 이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설신이 자, 먼저 장왕한테 그만하라 그래요. 술 그만 먹고 여자 그만 만나고 정치하라고. 그랬더니 장왕이 너 죽고 싶어?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소종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살신, 내 몸이 죽어서 명군, 군주를 일깨울 수 있다면은 신지원이야. 그게 신하가 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람 소위 말해서 뭘 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자, 그랬더니 그날로 장왕이 술자리, 여자 이런 거 다 물리라고 하고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야, 자, 원래 9글자로 이렇게. 자, 오거랑 소종을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재상으로 임명을 하고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자기한테 이렇게 입 바른 소리,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얘기하고 자기한테 간신 노릇하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요. 와, 씨. 자, 장왕은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인지를 관찰한 거예요, 원래. 어.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자기한테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간신들을 골라내고 충신들만 골라본 거라고. 이해돼요? 네. 이 구사가 아까 3년 동안 울지 않고 날지 않은 새가 있다 그랬죠? 불비불명의 고사예요. 비는 날비자고 명은 울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거나 장이 되면은 처음부터 니네 속내를 다 보여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이고 너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죠, 처음에. 그죠? 그래서 장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하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좀 허술한 면을 보여준 거라고. 네. 3년 동안 울지 않고 날지도 않는 새는 누구였어요? 장왕이었죠. 예. 이 사건을 계기로 장왕이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초나라가 제나라, 진나라 뒤를 잇는 패자국이 됐대.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 장왕부터.